소개받은 임형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문은 최근에 썼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에 대한 의견을 보냈는데요. NFT하고 지금 이 부경법하고 저희 이제 부경법이라고 부릅니다. IP가 지적재산권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은 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줄여서 부경법이라고 부르는데, NFT하고 부경법이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런 글을 썼을까라고 의아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NFT를 하기 위해서는 그 디지털 파일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예전에는 이제 디지털 파일이나 어떤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야 저작권법에 의해서 잘 보호가 되고 유통이 될 수 있었지만,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 유일성을 부여하고 유일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생기게 된 부분은 이 NFT라는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파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으로 이번에 시행이 되는 올해 4월부터 이제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해 4월부터 부경법에 이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가 규율이 된다라고 이미 공표가 돼 있고, 이 관련 부서가 특허청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NF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금융 규제, 아까 우리 발제자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지만, NFT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를 막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겠지만 그게 비단 금융에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경쟁방지법처럼 기존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의 시행과 같이 이게 때를 맞춰서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과된 법이 오히려 NFT의 또 사업을 막는 하나의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규율 기관 자체가 또 달라지는 거죠. 금감위뿐만 아니라 이제 특허청이 또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어떤 이런 법 개정 취지를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것도 분명히 법의 개정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 제도라는 것이 오히려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그 소통을 하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꼭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부경법에 이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가 규율된다는 것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쪽 업계에서도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나를 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는 것이 K 콘텐츠, 문화 산업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IT 산업입니다. 이 문화 산업과 IT 산업이 정말 절묘하게 결합된 것이 NFT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NFT 사업인 것 같고, 그렇다면 IT 산업에 대한 문제는 그렇지만 또 하나가 남는 게 문화 쪽을 다루는 저작권을 다루는 부서와의 협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제가 여기 썼던 두 번째, 이것도 부경법에 요번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퍼블리시티 부정행위라는 것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이라, 우리가 인격권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의 어떤 초상권이 가장 대표적인 인격권 중에 하나인데, 누가 내 사진을 찍으면 그거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와서 이게 발표를 한 사람들은 이 사진을 찍히는 걸 당연히 동의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에 있는 사람을 찍으면 이건 초상권 침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임창정이다, 유명인이다, 정치인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초상권을 주장을 못합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그런 언론 보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되게 소위 말하는 셀럽이라는 사람들을 인격권을 그렇게 제한시키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겁니다. 이효리라는 어떤 패션
아이돌이 있다고 하면, 이효리가 이제 뭐 아이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권은 제한되지만 자신의 그 제한된 인격권을 보상받기 위해서 재산적 가치를 뭔가를 인정받을 겁니다. 그게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이게 인정이 돼 있는데 한국은 지금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특허청에서도 이게 또 이 두 번째 유형으로 퍼블리시티 침해 행위라는 것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함부로 디지털 사용하는 것, 침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특허청이 주관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NFT화는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라는 것이 그런 퍼블리시티 유명한 사람의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많거든요. 시장에서 그게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 법의 퍼블리시티 침해 행위를 규율하는 이 법이 만들어진 것도 또 역시 NFT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이번에 4월 그리고 6월에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쪽 NFT의 관계자들이 다 인지를 하고 그것을 규율하는 특허청하고도 일정 부분 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뭔가 의견 조율을 하고 규율이나 아니면 규율의 방법이나 아니면 규율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감을 하면서 풀어나가야지 이 NFT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신산업을 할 때, 여러 부서에서, 지금 한 대여섯 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그 의사를 우리가 물어볼 때, 항상 공무원분들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시죠. 지금 금감위에서도 여전히, NFT가 가상자산의 성격이 있으면 가상자산이고, 가상자산의 성격이 없으면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냥 계속 되돌이표의 그런 의견 표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의 어떤 의견 표명도 우리 규제 샌드박스처럼 일정한 이런 신산업 분야에서의 공무원이라면 자기가 연구하고 그리고 고민한 결과를 오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래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물론 그게 나중에 규정이 바꾸고 정책이 바뀌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게 그런 위험성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아예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규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계속 또 이걸 다 잘 공부가 되면 이미 또 세상은 다음 단계로 나가 있고 이러면 이제 규제가 계속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도 그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일정한 면책할 수 있는 자기가 정말 듀 딜리전스를 하면서 잘 판단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면책을 해주는 그런 제도의 뒷받침 절차적으로 그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되려면 플랫폼 업체가 자유롭게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활동이. 그래서 이 저작권 침해나 이런 NFT 침해, 그러니까 NFT를 통한 저작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 업체가 방조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커머스 업체들도 위조 상품을 팔면 그걸 구매한 사람이 위조 상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그걸 잘 걸러내지 못했던 이커머스 업체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해요. 방조 책임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그 방조 책임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어느 정도는 세이프 하버를 마련해 줘야지 그래야지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 플랫폼 업체들도 그 거래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